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남은 인생 꿈같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인이었다. 26살의 그녀는 대학 졸업 후 국제무역회사에서 주목받는 신의 직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오피스에서 진행하는 해외 바이어 미팅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하는 경험은 많은 이들의 꿈이었다. 서연 씨, 잠시 내 방으로 올래요? 부장님의 호출에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부장실로 향했다.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이 물었다. 김 부장은 의자에 기대앉은 채 미소를 지었다. 좋은 소식이야. 우간다 쪽에서 파파야 농장과 유통계약을 맺을 기회가 생겼어. 젊은 감각으로 새 시장을 개척해 볼 생각 없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우간다요? 아프리카.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그녀의 상상 속 해외 출장은 파리나 뉴욕 같은 도시였다. 정확히 캄팔라에 일주일 정도 체류하면서 현지 파파야 농장을 살펴보고 품질 평가도 하고,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내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부장님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미지의 대륙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아프리카라니. 치안은 어떨까? 의료시설은? 언어는 통할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우간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캄팔라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푸른 언덕들과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활기찬 시장의 모습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 도전해보자. 서연은 결심했다. 서연이 엔테베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온화한 고지대의 열대 기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했고, 공항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초록빛으로 가득했다. 미즈, 시오? 현지 가이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마라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아마라 씨.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차에 올라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캄팔라의 풍경은 계속해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한국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도시는 7개의 언덕 위에 펼쳐져 있었고, 골목마다 다양한 색상의 건물들과 활기찬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아마라가 말했다. 킴벨 선생님과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파파야 농장주인데 아주 젊고 혁신적인 분이세요. 네, 좋아요. 시간이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다. 사실 그가 직접 요청했어요. 당신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아마라의 말에 서연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서연은 짐을 풀고 간단히 샤워를 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첫 미팅의 중요성을 알기에 정장에 가까운 단정한 차림으로 옷을 골랐다. 살짝 열린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치마, 그리고 적당한 높이의 힐을 선택했다. 카페는 도시 중심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현지 나무와 식물로 장식된 그곳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킴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다. 서연은 그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킴벨은 30대 초반으로 보였으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짙은 피부는 햇살에 그을린 듯했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하얀 치아가 반짝였다. 그는 캐주얼한 린넨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반갑습니다, 킴벨 씨. 서연은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회사와 이번 유통계약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고, 킴벨은 자신의 농장과 파파야 생산 방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저희 파파야는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됩니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맛이 특별합니다. 킴벨이 설명했다.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죠? 서연이 물었다. 킴벨이 미소를 지었다. 독학했어요. 마을 도서관에 있는 책들로요.
그리고 국제농업 장학금을 받아 영국에서 6개월 공부한 적도 있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서연은 킴벨이 단순한 농장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젊은 리더였다.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의 일부를 지역 학교에 기부하고 있었다. 내일 우리 농장을 방문해 보실래요? 파파야가 어떻게 자라고 수확되는지 직접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킴벨이 제안했다. 네, 꼭 가보고 싶어요. 서연은 기꺼이 수락했다. 다음 날 아마라와 함께 킴벨의 농장을 향해 출발했다. 캄팔라 외곽으로 나가자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도시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언덕과 계곡이 나타났다. 여기에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아마라가 말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언덕 위에 펼쳐진 파파야 농장은 마치 그림 같았다. 물 한 방울 없이도 자라는 긴 줄기의 파파야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노란빛과 주황빛이 섞인 열매들이 나무 꼭대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킴벨이 농장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은 더 작업복에 가까운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농장의 심장부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는 서연의 손을 살짝 잡고 농장 안쪽으로 이끌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 사이로 걸으며 킴벨은 파파야 재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농장 사람들은 킴벨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사했다. 여기서 파파야를 재배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서연이 물었다. 5년 정도요. 처음엔 작은 땅에서 시작했어요. 이곳은 원래 버려진 땅이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던 곳이죠. 하지만 저는 이 땅의 가능성을 봤어요. 킴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가 한 그루의 파파야 나무 앞에 멈춰 섰다. 익은 파파야가 있네요. 한번 맛보실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열매 하나를 따서 작은 칼로 잘랐다. 이건 완전히 익었을 때 가장 맛있어요. 너무 덜 익어도 너무 익어도 안 되죠. 그는 조각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주황빛 과육을 입에 넣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혀끝에서 퍼졌다. 한국에서 먹던 파파야와는 완전히 달랐다. 와, 정말 맛있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킴벨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은 순간 그의 깊은 눈동자의 시선을 빼앗겼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 드실래요? 킴벨이 또 다른 조각을 내밀었다. 서연은 주저없이 받아먹었다. 과즙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고 킴벨은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농장 투어를 마친 후 킴벨은 서연을 작은 언덕 위로 안내했다. 그곳에서는 전체 농장과 주변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곳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이곳에 와서 생각해요. 킴벨이 말했다.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앉아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서연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킴벨은 우간다에서의 어린 시절과 농장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꿈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간다 농산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킴벨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그녀가 만나본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신가요? 헤어지기 전 킴벨이 물었다. 다른 농장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비교 평가를 해야 하니까요. 서연이 대답했다. 킴벨의 얼굴에 약간의 실망감이 스쳤다. 이해해요. 그럼 모레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진짜 우간다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요.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이것은 분명 업무적인 만남을 넘어서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네, 좋아요. 다음 이틀 동안 서연은 다른 농장들을 방문했지만 계속해서 킴벨의 농장과 비교하게 됐다. 그의 시설은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철저한 유기농 재배 방식과 직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최종 제품의 품질은 다른 곳보다 확실히 뛰어났다. 약속한 저녁, 킴벨은 서연을 로컬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들만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였다. 여기서는 누간다어로 주문해야 해요. 킴벨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서연을 위해 특별한 메뉴를 주문했다. 마토케 녹색 바나나찜, 루에 케우간다식 비프 스튜, 그리고 물론 디저트로는 신선한 파파야 준비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서연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에 감탄했다. 알아요. 우간다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영양가도 높고요. 킴벨이 대답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업무에서 점점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발전했다. 서연은 한국에서의 압박감 많은 회사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킴벨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동생들을 키우며 자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킴벨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 한국 회사에서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사무적인 관계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서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킴벨은 서연에게 캄팔라의 야경을 보여주고 싶다며 언덕으로 안내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는 모습은 마법 같았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이 감탄했다. 당신처럼요. 킴벨이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을 내린 뒤였다. 킴벨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쌌을 때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의 첫 키스는 달콤한 파파야처럼 새콤달콤했다. 서연은 자신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할 줄 몰랐다. 킴벨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아 그녀는 모든 이성을 잃고 그에게 몸을 맡겼다. 내 집으로 갈까요? 킴벨이 속삭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건 분명 위험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네. 그녀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킴벨의 집은 농장과 가까운 조용한 마을에 있었다. 소박하지만 아늑한 그의 집은 그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과 지역 예술품들로 꾸며져 있었다. 마음에 드세요? 그가 물었다. 네, 정말 멋져요. 당신을 닮았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킴벨은 와인 한 병을 열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별을 바라봤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에 몸을 맡겼다. 킴벨의 손이 그녀의 것을 감쌌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적인 공간에서 서연은 자신의 열정을 억눌러왔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났다. 킴벨의 팔 안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그날 밤 킴벨의 침실에서 서연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킴벨의 탄탄한 몸과 강렬한 시선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웠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서연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 너무 아름다워요. 킴벨이 그녀의 몸을 탐험하며 속삭였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서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서연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에 압도되었다. 킴벨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일 때마다 그녀는 더 깊은 쾌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은 단순한 육체적 만남을 넘어 두 영혼의 연결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킴벨의 팔에 안겨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우간다의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다. 안녕. 킴벨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안녕. 서연은 부끄러움보다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후회하지 않아요? 킴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저도요. 어제는 특별했어요. 킴벨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신선한 파파야 주스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연은 그의 맨몸을 감상하며 미소 지었다. 킴벨의 근육질 몸매는 오랜 농장 일의 결과였다. 이 파파야는 특별해요. 당신을 위해 농장에서 가장 잘 익은 것으로 골랐어요. 킴벨이 그녀에게 주스 한 잔을 건넸다. 서연은 한 모금 마셨다. 정말 달콤하네요. 우리 관계처럼요.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침을 먹은 후 킴벨은 서연을 농장 뒤쪽에 위치한 작은 폭포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맑은 물에서 함께 수영을 했고 다시 한번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서연이 고백했다. 한국에서는 항상 규칙과 기대에 맞춰 살았어요. 여기서는 진짜 나일 수 있어요. 그게 우간다의 마법이에요. 킴벨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서연은 낮에는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킴벨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서연은 점점 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마지막 날 밤 킴벨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신선한 꽃, 그리고 물론 맛있는 파파야 디저트.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킴벨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될지.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를 바라봤다.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킴벨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그들은 이별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다.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우간다와 킴벨을 그리워했다. 매일 밤 그와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회사에서 그녀는 킴벨의 농장과 독점 계약을 맺는 것을 강력히 추천했고 경영진도 이에 동의했다. 계약 체결을 위해 다시 우간다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서연은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킴벨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나 엔테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 킴벨은 커다란 파파야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그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마침내 집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저도요, 너무 많이. 이번에는 더 이상 호텔이 아닌 킴벨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혔다. 서연은 킴벨의 강한 팔에 안겨 모든 것을 잊었다.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킴벨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그럼 함께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서연. 몇 주 후 서연은 아침마다 심한 메스꺼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현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의심이 들었다. 어느 날 아침 킴벨이 농장에 간 사이 서연은 현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충격과 기쁨,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테스트기를 바라보았다. 우간다의 파파야처럼 그녀의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킴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할 것이 있어요. 킴벨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킴벨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촛불을 켜고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았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농장에서 가장 달콤한 파파야로만요. 킴벨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킴벨, 나 임신했어요. 킴벨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킴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안아 들어 올렸다.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 가족이 될 거예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요? 기쁘다니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어떻게 걱정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킴벨이 그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들의 관계가 마주할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당신과 아기와 함께하고 싶어요. 킴벨이 진지하게 말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그녀는 한국의 가족들과 회사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했다. 그러나 킴벨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함께 해결해요. 서연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다음 날 서연은 한국 본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예상대로 회사는 당황했지만 놀랍게도 김 부장은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서연 씨, 개인적인 결정은 존중해. 하지만 우간다 마이너스 한국 간 유통 사업은 여전히 중요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혁신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시대니까. 한국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은 더 어려웠다. 화상통화를 통해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처음에는 충격과 실망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프리카에서 만난 남자의 아이를?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킴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농장도 있고 교육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요. 서연이 설명했다. 사랑? 너 얼마나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물었다. 알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길고 힘든 대화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마지막에 적어도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구나라고 말했다. 몇 주 후 킴벨은 서연의 부모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우간다에서 가장 좋은 파파야들을 특별히 포장해 선물로 가져갔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킴벨은 한국의 첫인상에 압도되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첨단 기술의 흔적들은 우간다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서연의 가족과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킴벨의 진심 어린 태도와 존중하는 모습은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다. 특히 그가 준비해온 파파야 선물은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달콤한 파파야는 처음 먹어봐요. 서연의 어머니가 말했다. 킴벨은 미소 지었다.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우리 농장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만 골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의 아버지는 킴벨을 따로 불러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신이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알겠네. 하지만 문화적 차이와 거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킴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서연을 위해 제 농장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겁니다. 아이에게도 두 나라의 유산을 모두 가르칠 거고요. 서연의 아버지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군.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보여야 할 거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두 사람은 다시 우간다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먼저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우간다의 전통과 한국의 요소를 결합한 특별한 의식이었다. 서연은 전통적인 우간다 의상인 고메시고미터 ESI를 입었다. 화려한 색상의 긴 드레스는 그녀를 마치 공주처럼 보이게 했다. 킴벨은 하얀 전통 의상인 칸주 KANGU를 입고 그녀의 옆에 섰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들의 결합을 축하했다. 춤과 노래,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축제였다. 특히 파파야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주목을 받았다. 결혼식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태아를 위한 전통 의식이었다. 마을 장로가 앞으로 나와 서연의 배에 손을 얹고 축복을 내렸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쇼ASYO가 될 것입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뜻이에요. 장로가 선언했다.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운명임을 느꼈다. 임신 기간 동안 서연은 한국 회사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원격으로 일했다. 킴벨의 파파야 농장 제품들은 한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특히 우간다의 선물이라는 브랜드로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했을 때 판매량이 급증했다. 서연은 킴벨의 농장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경영 지식과 마케팅 감각은 농장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농장 근처에 작은 가공 공장을 세워 파파야 주스와 말린 파파야 스낵, 심지어 파파야 화장품까지 생산하기 시작했다. 캄팔라 외곽의 그들의 집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다.
서연은 한국적 요소와 우간다의 전통을 조화롭게 섞어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다. 특히 그녀는 집 뒤편에 한국식 텃밭을 만들어 고추와 깻잎, 상추 등을 직접 길렀다. 임신 7개월 차 서연의 부모님이 우간다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들은 서서히 이곳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여기 정말 평화롭구나. 어느 날 아침 서연의 어머니가 넓은 파파야 농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울보다 훨씬 여유롭네. 그래요, 엄마.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생활이 더 행복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아버지도 킴벨의 농장 운영 방식에 감탄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구나. 자네가 해온 일이 대단해. 킴벨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기술과 우간다의 자연을 결합한 더 좋은 농장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우간다에서 2주를 보낸 뒤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채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제 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했다.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캄팔라의 현대적인 병원에서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에게 약속대로 아쇼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리 아쇼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예요. 킴벨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서연은 행복에 겨워 웃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증거도 되겠죠. 아쇼가 태어난 지 한 달 후 그들은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우간다의 전통에 따라 아이의 탯줄을 묻는 의식이었다. 킴벨은 가장 아름다운 파파야 나무 아래 작은 구멍을 팠다. 이 나무가 아쇼와 함께 자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나무가 맺는 과일은 특별한 달콤함을 가질 거예요. 킴벨이 설명했다. 의식 중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그녀가 처음 우간다에 왔을 때 맛본 그 달콤한 파파야처럼 그녀의 삶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그보다 더 달콤하고 충만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킴벨의 사업은 번창했다. 우간다의 선물 브랜드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그들은 농장 근처에 작은 학교를 세워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아쇼는 한국어와 루간다어,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자랐다.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았고 5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농장에서 파파야를 골라내는 눈썰미가 뛰어났다. 이 파파야가 가장 달콤할 거예요. 아쇼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피부색이 약간 노랗고 만졌을 때 부드럽거든요. 킴벨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내 딸이 벌써 전문가가 됐네. 서연은 종종 한국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우간다에서 찾은 평화와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아쇼와 킴벨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우간다의 특별한 파파야를 가방 가득 가져갔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옛 회사 동료를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정말 행복해 보여. 동료가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 서연은 창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서울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한때 그 흐름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리듬으로 살고 있었다. 전혀.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간다에서 진정한 나를 찾았어. 그리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사랑도. 한국을 떠나기 전 서연과 킴벨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작은 파파야 테마 카페를 열기로 했다. 우간다의 꿈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우간다에서 직수입한 파파야로 만든 디저트와 음료를 선보이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가 될 것이었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곳에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거예요. 킴벨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간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처음 우간다로 출장을 떠났을 때 단지 비즈니스 계약을 위한 여정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여행이었다. 파파야의 달콤한 맛처럼 그녀의 새로운 삶은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킴벨과의 뜨거운 사랑은 우간다의 열대 기후만큼이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비행기가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연은 집에 돌아왔다는 기분을 느꼈다. 킴벨과 아쇼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파파야 농장에 돌아온 그날 밤
서현과 킴벨은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우간다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아쇼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두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이었다. 행복해? 킴벨이 물었다. 서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당신의 파파야가 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었으니까. 킴벨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에 빠져들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강렬하게. 우간다의 달콤한 파파야가 서연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것처럼 그녀의 사랑도 이 아프리카의 작은 농장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쇼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었다. 파파야가 달콤한 이유는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이에요. 킴벨이 종종 말했다. 서연은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의 삶 역시 예상치 못한 사랑으로 인해 더 달콤하고 풍요로워졌으니까.